반짝 세일 기간에 도래했습니다. 13% 정도 증가했고요. 50%가 감소되어 있는 매물량이라는 점을 상급지, 한강벨트, 관한권 진입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짧아서 금방 가버릴 수 있는 시간이다. 비규제 지역 매물을 검토하시는 분들은 빠른 매수 결정하실 필요가 있다. 확실한 것은요, 내 자산은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정말 단기에 짧은 기간 동안에 반짝 세일, 그것도 할인율이 매우 높지는 않은 반짝 세일 기간에 도래했습니다. 상급지 이동 한갈벨트 라인을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기회를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현재 지금 매물의 증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잘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간결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들도 지금 대통령의 다주택자 때리기 메시지에 따라서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기사들을 지금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 강남권에 매물 나오는 것들은 단지별로 본다면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3,400세대밖에 안 되는 곳에서 30건이었던 매물이 50건 되고 이러면 굉장히 높은 매물 증가 폭이 나오게 됐죠.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과연 그럴 것이냐?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강남 올 초 대비했을 때 17%라는 매물 증가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초도 17%. 송파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해서 20% 정도 매물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용산도 증가했지만 7% 정도로 좀 상대적으로 적은 증가폭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한강벨트 라인들 좋아하시는데 성동 같은 경우에도 장기에 이제 대통령 메시지가 계속 강하게 나오는 그 시점부터 매물이 좀 가파르게 증가하긴 했는데 증가폭이 크진 않습니다. 13% 정도 증가했고요. 마포 5%로 미미한 증가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광진구가 강남 수준에 준하는 매물의 증가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동작구 5%가 안 되는 증가폭 보여주고 있다. 그 외 강동도, 그리고 동대문구도, 관악구도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가격들이 올랐던 지역들 매물량이 좀 증가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구로나 노원, 그리고 성북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매물이 증가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노원이 약간 매물이 증가된 것이 보이기는 하지만 미미하고요. 그 외 제가 지금 언급드리지 않은 대다수의 지역들은 매물 증가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지금 굉장히 단기간 안에 작년 11월부터의 데이터를 보여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좀 다르게 본다면 어떨까? 자, 이게 강남과 이제 강남 3구와 용산 원래 규제 지역이었던 지역들의 매물량을 좀 보면은요. 작년 1월부터의 양을 비교해 보면 작년에 비해서는 매물이 크게 막 올라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작년보다는 더 적은 매물량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여름 이후로 매물이 좀 어느 정도 증가된 상태에서 조금 더 증가가 된 그런 모습. 서초도 마찬가지죠. 송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초에 보면 많은 매물들이 있었습니다. 6천, 7천 건 정도에 달하는 매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4천 개가 안 되는 매물량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매물량이 많이 좀 줄기는 하 있는 상태고 약간의 증가가 되기는 했지만 그 작년 초에 비해서는 매물의 양이 굉장히 현저하게 적은 상태인 것은 맞는 것이다. 용산도 지금 보면은 매물량이 살짝 증가하긴 했는데 작년 초하고 비교해 본다면 여전히 매물은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한강벨트 라인의 성동 그리고 마포 이쪽도 좀 본다면은 성동 같은 경우 단기에 굉장히 매물이 많이 올라간 모습이었기는 하지만 작년에 초에 비하면 거의 3,400건 정도의 매물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지금은 1,400개라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한 거의 50%가 감소되어 있는 매물량이라는 점을 좀 체크해 볼 수 있고요. 마포 같은 경우에는 더 매물량이 적죠. 그래서 굉장히 매물의 증가가 단기에 조금 이루어진 것은 맞지만 워낙 양이 적었다 보니까 아주 유의미하게 매물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라는 지금 상황은 아니다. 광진구도 매물이 증가하긴 했지만 작년하고 비교해 본다면 거의 50%가 안 되는 매물의 양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동작구도 굉장히 극소한 매물의 양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3분의 1로 매물이 지금 축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요. 분명히 매물이 증가하기는 했어요. 증가했고 또 단지별로 본다면 특히나 강남의 압구정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이제 오래 장기 보유하셨던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의 매물들이 지금 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든 지역에서 그렇게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지역별로 좀 쪼개서 본다고 한다면 신축, 살기 좋은 좀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곳들은 생각보다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점도 확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도 개포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매물량이 크지 않다라는 점을 좀 체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 의미는 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아주 엄청난 매물이 나오는 그런 환경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린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명히 지금 이렇게 매물이 나오고 있는 건 그래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급지로 이동할 수 있는 매물이 그것보다는 좀 더 늘었기 때문에 선택지가 좀 높아졌다라는 것이고 기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파셔야 되는 분들은 협상에서도 조금은 어느 정도 응해 주실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조정이 가능한 물건들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여기는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매물을 중심으로 해서 본 것인데 사실 급매물 그리고 좀 내가 내 매물을 좀 팔고 싶은데 가격을 좀 조정하는 매물을 굳이 온라인에 올려서 하는 건 싫다라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특히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부동산에서 그 매물들을 대기자분들에게 살짝살짝 안내드리면서 조용히 처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매물들이 좀 더 늘어날 가능성 분명히 있어요. 그건 다시 얘기하면 지금이 그나마 상급지, 한강벨트 그리고 강남권 진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래도 기회가 찬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급매물 출회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잘 잡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매물의 매도 기한이 좀 짧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배려를 해주면서 매도할 수 있게 해줄 것이냐 그건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의 유예를 해줄 수 있을 텐데 그 유예 기간 안에 고가주택들 처분하려고 한다면 지금 대출에 대한 제한도 규제가 많고 토지거래 허가까지 걸려 있다 보니까 쉽게 빠르게 처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가격을 싸게 팔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근데 사실 가격을 많이 낮춰서 처분하실 분들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매도가 되지 않고 가격을 낮추는 거 싫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차라리 증여를 하지 또는 그래 그냥 가져가자 이 가격에 팔 바에는 이렇게 선택하실 분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과정들을 생각해 본다면 상급지로의 어떤 매물들의 단기 이세일 할인율도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래도 반짝 세일 기간은 굉장히 짧을 것이다. 기간이 길지 않을 것이다. 좀 기간이 지나서 보면 이 정도 가격에도 안 팔리고 이때까지 안 팔려 그냥 거둘래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타이트하고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활용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기회를 놓친다면 이제 그 시간이 짧아서 금방 가버릴 수 있는 시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언급드리고 싶은 것 제가 말씀드리는 세일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거래됐던 실거래 가격보다 크게 저렴한 그런 물건 아닙니다. 호가보다는 좀 저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물건들 단지 따라서 압구정 같은 경우 가격이 많이 높았었다 보니까 좀 조정된 거래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또 그렇게 좀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된 물건들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지역이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매수를 하려고 알아봤더니 별로 가격이 실거래 가격보다 다 높던데 당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도 제가 볼 때 지금이 상급지로의 이동을 계속 고려하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이냐? 전략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린다면요. 일단 가장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분은 바로 현금 부자입니다.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동안 주저주저 가격이 너무 높은데 지금 들어가는 거 이거 바보짓 아닐까? 이런 약간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에 타이밍을 놓치지 말자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또 지나가 버리잖아요. 이 가격에서 만날 수 있을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거의 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를 가져가실 수 있는 몇 없는 현금 부자이신 분들은 이번에 매수 물건을 잘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아마도 주택을 현재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상급지 이동이라는 기회의 타이밍으로 포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마포나 성동에 매물 나오는 매물들을 파시려는 분들은요. 아, 지금 기회니까 상급지로 한번 이번에 가볼까라고 해서 매도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내 물건을 좀 약간 조정해서 팔더라도 상급지 매물을 또 더 싸게 매수하시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됩니다. 내 매물도 좋은 가격에 팔고 나는 싸게 사겠다. 이러한 갈아타기는 쉽지 않아요. 그럴 일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잘 파시고 가는 것보다 좀 내 물건도 어느 정도 양보하면서 대신에 살 물건에 좀 더 비중을 두는 전략을 생각해 보시는 게 맞겠고요. 그렇게 했을 때 내 물건의 가격을 조정하면 나는 상급지 이동 못 하는데 라고 하신다면 너무 무리한 이동 자체가 부담이 되실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좀 전략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상급지 이동을 위해서 포기할 거 포기하자. 그리고 다주택자인 경우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 굉장히 단기에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두 채인 경우에 잘 처분하시면서 똘똘한 한 채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전략적으로 그리고 치열하게 싸우시면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내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고 좀 어려운 전략이 될 수 있고요. 특히나 주택이 2개가 아니라 3개다 이런 분들에게는 사실 이 전략이 맞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에 매도와 그리고 매수 여러 개를 매도하고 동시에 매수까지 같이 잡으셔야 되는데 이럴 바에는 보유하고 있는 물건들을 좀 잘 가져가는 전략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로서도 아까 보신 것처럼 실수요자들이 많이 매수를 하시는 지역들, 중하급지라고 일컫는 지역들은 여전히 호가가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오르는 중이어서 사실 양도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고 또 거기에 다주택자들 말고 1주택자이신 분들이 매수 갖고 계신 물건들도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실수요자 매물들은 호가가 많이 안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기대를 많이 가지고 좀 중하급지 쪽에서도 많이 저렴한 물건 나오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시는 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나마 그래도 그 중에 다주택자이신 분들 중에서 처분하실 물건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에 기간이 이 주가 유예가 되는 이 기간 동안이 그래도 조금 약간의 할인할 수 있는 선점의 기회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큰 기대를 갖지 말고 만약에 그렇게 열심히 발품 팔아봤더니 좋은 물건이 있다면 그런 것은 아주 좋은 기회를 포착하신 것이다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매수 임하시면 된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번 타이밍을 놓쳐버릴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들도요, 이 급매물들을 같이 공동중개 잘 안 합니다. 그리고 급매물이 나오면 대기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대기하신 매수자분들 중에서 의지가 강하신 분들, 확실한 매수 수요에게 물건들의 정보가 갑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부동산을 소통하지 않는다면 좋은 매물, 저렴한 매물, 급매물을 잡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비규제 지역의 경우에는요, 좀 빠른 매수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직 가격이 덜 오른 단지들이 많고 지금부터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아주 급하게 매물을 처분하실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좋은 가격에 처분하실 분들이 많고 또 하나는 지금 비규제 지역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규제 지역으로 묶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까지는 아니더라도 규제 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그나마 갭 투자가 가능해서 내가 전세 끼고 샀다가 나중에 입주해야지 라는 전략을 쓰실 수 있는데 그 기회마저 날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규제 지역 매물을 검토하시는 분들은 빠른 매수 결정하실 필요가 있다. 가격도 빨리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지나고 나게 된다면 그때부터 어떤 상황이 될까요? 이미 내가 매도를 못해서 양도할 때 엄청난 세금 내야 되시는 분들은 매물을 굳이 내놓으실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매물을 거두겠죠. 그리고 정말 파실 분들은 내가 그래도 그 부분을 만회할 수 있게 가격을 많이 높여서 내놓으실 겁니다. 그래서 매물이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호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냐. 세금에 대한 부담. 보유세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약간 이제 협박적으로 여러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면 이거를 내가 다 감당할 수는 없지. 그래서 이제
전월세, 특히 월세 비중을 좀 높이면서 거기에서 일부 세금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그러한 수요들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조세 전가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월세 가격 급등할 수 있다라는 점도 좀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주거의 환경들이 굉장히 좀 안 좋아질 수 있고요. 매매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매물은 많지 않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그러한 좀 기형적인 시장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좀 뭐랄까요, 피곤한 시장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여러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 또 이거에 따른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극단적으로 시장을 이야기하거나 어떤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뭐가 맞는 걸까 혼란스러운 환경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요, 내 자산은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산은 내가 지켜야 되고요, 내 자산의 가치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중심을, 흔들리지 않은 중심을 가지고 시장이 잘 대응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